세상이 바뀌었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사실 코인이 먼저 불어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코인 시대 때 재미를 본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거는 실패하면 안 되겠다. 여기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근데 이게 그때도 안 믿기고 이제 이걸 환전을 하니까 이제 NFT를 잘 구매하려면 바람이 안 휩쓸리려면 휩쓸리지 않을래. 안녕하세요. 수정TV 이수정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김일동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김일동 작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뵙네요. 네.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잘 먹고를 했는데요. 오늘은 잘 벌고 그 중에서도 이것만은 하지 말자 편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요즘에 뭐 NFT, 블록체인 뭐 이번 해 뭐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막 산업도 발전하고 있고 자본이 또 들고 있죠. 맞아요. NFT라는 좀 생소한 개념이 시장에 들어왔고 그걸로 인해서 큰 부를 축적한 사람도 있고 또 낭패를 본 사람도 있고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NFT 작가님이시고 그쪽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1세대로서 NFT 시장을 예술 시장을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작가님을 모시고 주로 이제 NFT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NFT를 어떻게 보면 유명해지신 거잖아요. NFT 시대에 기회가 많이 왔죠. 그쵸. 사실 저는 훨씬 오래전 13, 14년 전부터 디지털로 작품을 그렸는데 그때는 이거를 원본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쵸. 그려놓으면 이게 누구 건지 인터넷 떠돌아다니면 그리고 또 뭐 USB로 이렇게 모니터에 넣어서 이제 뭐 컬렉터들이 이제 가져가고 하긴 하셨는데 그래봤자 이거 뭐 USB 복사하면 되잖아요. 그쵸. 내 건지 네 건지 소유권이 내 건지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NFT 시대가 와서 이게 증빙할 수 있게 됐으니까 저한테는 좀 너무 기회죠.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아요. 13년 전에 뭐 웹툰도 그리시고 그랬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전 세계 1위 웹툰 작가셨다고, 그죠? 네, 그게 이제 네이버에서 웹툰을 연재를 했었는데 까뱅이라는 웹툰이에요. 이 웹툰이 이제 그 당시에 유튜브가 없었거든요. 이런 뭐 애니메이션이나 플래시 동영상 이런 거 올리는 포털 사이트가 uground.com이라고. uground.com. 거기에 이제 올려놨는데 그게 이제 전 세계 1등. 관객들이 그날 너무 많이 봐가지고. 대단하네요. 전 세계 1등 하는 건 쉬운 게 아닌데 디지털 아티스트로 13, 14년 전부터 쭉 해오시다가 NFT 시대가 왔는데 어떻게 NFT로 그렇게 딱 트렌짓을 할 수 있으셨어요? 이 시대가 뭔지 저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갑자기 왜 이런 게 등장했는지. 근데 그래서 그냥 하도 NFT 하길래 제가 작가 생활 초창기 시작할 때 그렸던 그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는 달마가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우리 오픈시라는 플랫폼에 올려봤어요. 그리고 아무 기대도 안 했죠. 그런데 이게 팔리더라고요. 얼마에? 그 당시 1위더가 올렸으니까 한 500만 원 정도. 그 당시에. 와, 대단하네요. 근데 이게 그때도 안 믿기고 이제 이걸 환전을 하니까 이제 체감이 와서.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그때 아니 이거 안 보이잖아. 실물 그리면 내가 이렇게 액자하고 다 이렇게 전시를 하거나 드려야 되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그랬겠다. 그리고 세상이 바뀌었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작가님이 이제 그렇게 해서 NFT 작가로서도 이름을 날렸지만 어떻게 보면 NFT 쪽에 우리나라에서 NFT 방면의 최고 베스트셀러 책을 집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NFT는 처음입니다. 그 책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주세요. 이걸 저를 방방 띄워주려고 아니요. 그 책 때문에 실은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NFT 시대의 어떤 기술과 트렌드나 아니면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제가 관심 있게 본 것은 NFT 시대의 작품들이 어떻게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이게 이제 의미나 메시지를 남기고 그게 어떻게 전달되는가였어요. 그래서 NFT가 그 표식 속에 담겨 있거든요. 이 작품들의 가치가. 작품을 구매한다는 결국 작품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나 작가의 정신을 구매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관점이 너무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뭐 외국의 비플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유명한 NFT 아티스트들 있잖아요. 다 그 의미들이 거래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작가의 정신 세계와 그 의미. 근데 이렇게 말하면 조금 뭐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작가 관점에서 이 의미가 뭔지 이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 풀었어요. 그걸 책으로 냈습니다. 작가 입장에서 NFT의 가치는 뭘까? 왜 사람들이 NFT를 뭐 몇백만 원부터 몇천만 원, 몇 억을 주고 사는지에 대한
작가 입장에서의 그 의미를 책으로 담아낸 것이 네. NFT는 처음입니다. 라는 맞아요. 책이군요. 그래서 조금 다른 IT 지식서적인 NFT 책하고는 조금 틀려요. 그래서 데이트를 치셔가지고 NFT 쪽에서 국내 책의 1등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많이 사서 봤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뭐 묻지마 투자도 많이 하고 그렇죠. NFT 코인 이런 걸로 또 돈을 번 사람도 있지만 또 이렇게 손해를 본 맞아요, 사람도 맞아요. 있고 근데 그럴 때 이것만은 하지 말자. 저는 일단 이 NFT 시대가 왔잖아요. 막 네네. 너무 급속한 세상 변화예요. 맞아요. 저는 여기에 휩쓸리는 그런 구매나 투자성 뭐 NFT 작품 뭐 구매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휩쓸리지 말자. 네, 왜냐면 사실 코인이 먼저 불어왔어요. 맞아요. 코인 시대 때 재미를 본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렇다가 보니까 저거를 반신반의하고 안 믿다가 맞아. NFT 시대가 오면 이거는 실패하면 안 되겠다. 여기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뒷부분 치지 말자. 네, 이게 반신반의하는 그런 생각도 하기 전에 그냥 일단 구매부터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실 거품이 일어난 게 NFT 시장의 현실이에요. 아이고. 네. 그렇죠. 네. 진짜 뭐 300만 원짜리 뭐 그 BAYC나 이런 게 네, 300만 원 했던 게 무슨 뭐 10억, 20억 네. 부르는 게 값이 네, 되기도 네. 하고. 그리고 뭐 그 중에 물론 다 이상한 그런 거품적인 NFT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괜찮은 NFT도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 이 거품에 우리가 안 휩쓸리려면. 그쵸. 네. 잘 구별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NFT도 결국은 미술 작품이에요. 미술 작품. 예, 그 NFT란 기술이 이 작품의 원본을 증빙하는 기술이고 NFT의 실체는 작품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작품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NFT를 잘 구매하려면 네. 바람에 안 휩쓸리려면 휩쓸리지 않으려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이해하기 때문에 아트 컬렉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아트 컬렉션.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고 남이 사니까 사는 부안해동 같이 휩쓸리는 네. 구매는 하지 말아라. 돈을 잘 벌려면. 그죠? 네. 그 얘기죠. 그런데 이제 아트 컬렉션이라고 하니까 또 우리 뭐 갤러리나 미술관 조금 생소하신 분들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저만 해도 어렵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네. 뭐 TV 보면 작품값이 왜 저렇게 비싸? 네. 나는 이거 모르겠는데 내 말이. 어떤 작가 거 선택해야지 모르는 게 있어서 그 관점에서 제가 아트 컬렉션에서 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고 네. 이게 결국은 좋은 NFT를 보는 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고의 NFT 작가께서 들려주는 NFT 컬렉션 방법. 그죠? 네, 네. 일단 그 작품을 구매하기 전에 NFT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 좋아하는 작품을 구매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좋아해야 돼요. 이게 내가 좋아하는. 우리 보통 미술 작품이라고 하면 비싸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뭐 아시아프라든지 신인 작가 작품전 같은 건 아직 구매할 만큼 가격이 괜찮거든요. 그래도 조금만 이제 자금을 약간의 확보하시면 괜찮아요. 이게 사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네네네. 근데 그 중에서도 좋아하는 작품을 내가 사야 걸고 돼요. 싶은 작품. 네. 그쵸. 네. 그게 사람 인연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이것을 좋아하니까 이 작품이 변동하거나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감당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바람에 휩쓸리고 뭐 할 때. 그리고 일단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쵸. 걸어놓을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긍정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좋아하는 작품을 사면 작품값은 합니다. 네. 그리고 나한테 네. 작품값은 해준다. 네. 예. 그리고 이게 보통은 작품을 안 사보셔서 이게 약간 공감이 없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자기 마음에 느낌이 딱 오는 작품이 있어요. 네. 이거 나는 안 온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진짜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 나타납니다. 사람을 발견할 때 하고 비슷해요. 길거리에 있는 무수한 사람들을 보면 느낌이 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내가 눈빛을 마주쳤을 때 나한테 딱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맞아요. 작품도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작품을 좋아하는 발견하려면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많이 봐라. 네. 발품을 팔아야 되는군요. 그게 모든 컬렉션의 기본이고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그러면 좋아하는 작품을 봤으면 이 작품하고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집에 걸어놓고 이제 관심도 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어떤 음식 좋아하는지, 취미가 뭔지. 그러면 이 좋아하는 작품을 보면 그 작가의 관심이 가는 게 마찬가지예요. 그럼 작가를 검색을 해보거나 아니면 뭐 언론 같은 걸 찾아보거나 아니면 그 작가가 하는 전시회를 가게 돼요. 이제. 그러면 작가를 만나게 되면
이제 또 이 컬렉션에 중요한 포인트가 생겨요. 뭐냐면 뭔데? 두 번째, 작가의 에너지를 봐야 돼요. 작가의 에너지. 네. 작가의 에너지가 충만하다는 것은 작품을 끝없이 발매할 수 있고 끝없이 이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작가의 에너지. 네. 작품량이 많아지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양이 많아지면 결국은 이 작품을 가지고 있는 컬렉션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네. 이 컬렉션이 곧 작가가 가지고 있는 힘이고 향후에 작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컬렉션. 근본이 됩니다. 아, 그런가요? 작가가 많은 작품 활동을 할수록 그럼요. 그 가격이 오르는군요.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네. 우리 주위에 흔하게 있어요. 바로 포켓몬스터, 피카츄 카드예요. 아, 아이들끼리 많죠. 좋아하고 많으니까 맞아, 컬렉션이 형성되고 맞아, 그거 맞아. 뭐 어디 가면 또 비싸게 판다고 하죠. 그쵸, 몇백만 그쵸, 원까지 그쵸, 올라갔는데 그쵸. 아. 작가도 마찬가지예요. 작가의 에너지가 그 형성을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네. 우리 빵 먹고 그랬잖아요. 그 피카츄 뭐 뽑으려고 네, 빵 네. 계속 사 먹고 그거 나올 때까지 그런 거군요. 네네. 그래서 작가의 에너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작가가 가진 철학을 봐야 돼요. 작가의 철학. 왜 이걸 그렸냐, 왜 이런 형식을 취했냐, 이 작가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뭔가. 사실 조금만 제 얘기를 하자면 네네, 저는 하세요. 네. 디지털로 그렸잖아요. 네네. 디지털 시대 이전부터. 네. 그때는 사실 수채화나 유화, 뭐, 먹 이런 거 그린 거 좋아했거든요. 네네네. 수작업이니까. 조금은 제 작업은 약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시대적 변화가 오니까 NFT로서 이게 또 기회가 생겼잖아요. 네, 맞아요. 고우도 마찬가지예요. 고우가 약간 반초상화 같아요. 하늘도 끄고 예, 그죠, 그죠. 그렇죠. 네. 고우가 살아있던 시절에는 사실 사진 같은 그런 정교한 그림들이 영향을 많이 주는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사진기가 없었기 때문에요. 근데 사진기가 생겨났어요. 네네네. 그러면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들이 필요가 없죠. 없겠죠. 예, 사진이 그러니까 더 잘하니까. 자기만의 생각이 들어간 재밌는 그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고우의 생각이자 철학이에요. 그렇군요. 예, 백남준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캔버스, 모니터가 캔버스가 될 수 있다고 빡빡 그쵸, 우겼는데 그쵸. 지금 진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시대적 흐름을 탈 때 이 작가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의 철학이 뭔지, 진정성이 담겨 있는지, 나와 공감되는 부분이 뭔지, 시대와 공감되는 부분이 뭔지를 이해한다면 좋은 작품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와.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시대적 흐름이 작가의 철학과 또 연결이 되는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작가가 있는 저변력, 즉 커뮤니티를 봐야 돼요. 아, 작가의 커뮤니티. 작가는 활동을 해요. 예, 예. 또 요즘 같은 시대는 NFT 아티스트들 디스코드다 뭐다 해서 너무 이 사이버 커뮤니티가 커졌거든요. 예, 예. 이 작가의 커뮤니티가 왜 중요하냐면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작품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집단의 모임이에요. 아, 집단. 하다못해 그 집단의 모임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요? 예. 우리 수석 모으는 거 있잖아요. 네네. 어느 사람한테는 그냥 돌덩이에요. 아, 저는 진짜 그거 제일 이해 안 돼. 근데 그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어떻게 돼요? 컬렉션이 돼버리잖아요. 이것은 같은 물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거든요. 작가의 커뮤니티를 바라봐야 돼요. 이 작가가 어떻게 대외 활동을 하는지, 또 뭐 갤러리나 미술관에서는 작가의 만남 같은 걸 주선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아까 말한 대로 디스코드나 뭐 네이버 카페 같은 데서 이 팬층이 어떻게 돼 있는지, 예,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보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팬층이 두꺼운 커뮤니티가 네, 단단한 그런 작품을 선정해라. 네.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른 분들이 다뤄주기 어려운, 일반인이 말하기 어려운 NFT 컬렉션 방법, 예술작품 컬렉션 방법을 현직 NFT 작가님으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김일동 작가님과 함께 잘 벌고 중에서 이것만은 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에는 잘 벌고 진짜 돈 버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